지인능욕방 피해자 A양은 자신의 일상 사진과 모욕글이 더 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제 일상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다 보니까 그때 정말 공포감이 더 큰 거예요. A양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돕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이 아닌 신상 정보와 모욕글은 센터가 삭제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A양의 어머니는 경찰에도 도움을 구했지만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거 걱정되면은 못하게 하라는 거여서 얘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범죄를 한 애가 잘못인데. A양 같은 피해자는 결국 불법 사이트 차단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행정지도가 가능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퍼지는 불법 게시물을 스스로 찾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가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예컨대 사진이나 이름, 직장, 학교 등이 같이 명시되어 유포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는 최근 국가기관이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를 알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와 사진 등에 대해서도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지난해 11월 고등학생 A양은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자신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캡처된 사진들을 확인해보니 A양의 사진들과 함께 이름과 학교, 사는 지역이 공개돼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각종 성희롱 발언들과 함께 성폭행 방법을 논의하는 투표까지 진행되고 있었는데 19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뭐 땡땡땡 나이 해가지고 몇 년 산 이렇게 사람을 정말 도구 취급하듯이 성착취 대하면서 방 관리자에게 A양에 대한 능욕을 의뢰한 건 다른 학교 친구 B군이었습니다. B군에게만 보냈던 사진이 올라와 있어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다. 그랬더니 갑자기 인정을 하는데 네가 입은 직접적인 피해가 뭐냐? 그래서 뭐 유포됐어? 막 이러는 거예요. A양의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B군 아버지는 단순 친구 소개방에 정보를 보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A양이 먼저 사진을 보냈다며 A양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서도 직접 방을 만들진 않았다며 심각성과 고의성은 보통으로 개인정보를 한 번만 보냈다며 지속성은 없음으로 평가했습니다. 개인정보 정보행위 하나로만 한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해 학생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았던 피해 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충분히 심리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결국 B군에게는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마저도 두 학생이 원래 친했다며 교내봉사 10시간으로 감경됐습니다. 오히려 더 친했기 때문에 내 일상이 망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고려해주지 않는 거지? 이 생각이 딱. 그러나 피해 학생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검찰은 B군이 채팅방 개설자와 공모해 A양을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B군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피해자들이 예뻐서 만들어봤다. 여자 선생님 2명과 학원 강사 등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고등학생의 진술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가해자들 상당수가 범행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너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올렸냐 했더니 그냥 올려보고 싶었다. 호기심에 한번 해보고 싶었다. 정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고. 경찰청이 딥페이크 범죄 특별 집중 단속을 벌인 지 닷새 만에 무려 118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피의자 33명이 특정됐는데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딥페이크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에도 10대가 73.6%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제작에 많이 쓰이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위험성이나 딥페이크 범죄 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많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방 교육은 없었고요. 그냥 조심만 하고 얘기만 해주는 정도밖에 없어요. 뒤늦게 교육청과 학교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간 채우기식이 아닌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명확한 범죄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신고와 피해 지원 상담 절차에 대한 교육도 함께 병행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이 이런 내용과 함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향후 소통할 전용 이메일도 알려왔다며 이번 사태 해결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대화방에 참여하려면 지인 사진이나 불법 영상물을 공유하는 등 인증을 요구하는 지인 능욕방입니다. 자신들을 고발하는 최근 SBS 보도를 언급하면서 인증을 더 강화하거나 새 대화방을 만들자며 대책을 논의합니다. 한 참가자는 기자 능욕방도 파서 여자 기자들을 능욕하는 거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또 다른 지인 능욕방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한 텔레그램 이용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인천에 사는 25살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대학교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들에게 예쁜 몸을 만들어준 것뿐이라며 피해자들도 좋아했을 거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습니다. 수사기관에 잡힐 걱정은 안 한다. 잡아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손쉽게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을 삭제할 수 있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텔레그램 뒤에 숨으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란 생각으로 수사기관까지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경찰의 딥페이크 범죄 검거율은 5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가장 큰 문제는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라며 수사의 우회 경로를 활용하다 보니 범인 검거와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최승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텔레그램으로 인터뷰했던 이 사람은 실제 그런 대화방을 운영했다는 건 확인이 된 거죠? 예, 확실히 검증할 수는 없었지만 텔레그램 고유 아이디라는 걸 들여다봤습니다. 이 이름은 바꿀 수 있어도 고유 아이디는 변경할 수가 없는데요. 해당 지인 능욕방 개설자와 이 아이디는 같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앞서 리포트 보니까 잡을 테면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공권력을 비웃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정말 검거가 안 되는 겁니까? 예, 경찰은 지인 능욕방에서 활동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도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영상물, 그러니까 딥페이크 범죄를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창업자인 파벨 드로프가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하고 공모한 혐의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경찰은 프랑스나 수사당국이나 각종 또 국제기구 등과도 공조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경찰도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뜻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수사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텔레그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외국 수사기관에도 범죄 혐의자의 계정 정보를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이 텔레그램이 보안 정책을 영업 정책으로 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아예 텔레그램을 일시적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외에도 이미 여러 보안 메신저가 알려져 있어서 우회할 방법은 얼마든지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피해 대상이 아동 청소년으로 국한되지 않는 만큼 위장 수사 허용 대상을 성인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로 더 넓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승훈 기자였습니다.